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이트페이퍼입니다. 시간은 2019년으로 돌려보죠. 트럼프가 처음 그린란드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덴마크 총리는 부조리하다고 화를 냈고, 언론들은 부동산 재벌이 나라 상대로 땅 투기하냐며 조롱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는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했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란드 관련 프레임워크가 잡혔다고 먼저 던졌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덴마크나 그린란드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치고 나왔다는 건 단순한 희망사항을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이 타이밍에 트럼프가 던진 또 하나의 카드입니다. 바로 유럽 대상 관세 카드를 일단 접었다는 겁니다. 아직 설익은 그린란드 이슈를 띄우면서 동시에 유럽한테는 당근을 줬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은 묶어두고 밖에 있는 변수, 중국, 러시아는 압박한다 는 프레임이 아주 선명해진 겁니다. 오늘 영상, 뉴스 헤드라인만 봐선 절대 안 보이는 진짜 디테일과 설계도를 바닥까지 긁어서 읽어드립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합리적 가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퍼즐은 역시 자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매장량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매장량이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지적했듯이 중국이 무서운 건 히토류 가공과 연구자석 밸류체인을 꽉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딴 데서 많이 캐내도 그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과 공장이 다 중국에 있다는 거죠. 이건 채굴의 문제가 아니라 목줄의 문제입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다는 보고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사건이 히토류는 자원이 아니라 무기구나 라는 인식을 전 세계 뇌리에 각인시켰죠. 트럼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린란드에 자원이 많다고 당장 내일 캐내서 중국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거긴 춥고 인프라도 없고 환경 규제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안보의 관점에서는 계산기가 달라집니다. 비싸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 없이도 돌아가는 서방만의 공급망 하나쯤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나토를 끌어들여 그린란드를 안보 이슈로 묶으려는 진짜 의도, 그건 당장의 채굴보다는 미래의 자원 주권을 위한 전략적 알박기입니다. 두 번째, 북극 항로입니다. 이 이야기도 좀 깊게 들어가 보죠.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기존 수에즈 운하 대비 거리가 30에서 40%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류 혁명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현실적인 변수는 있습니다. 거리는 짧아져도 쉐빙선 비용, 보험료, 극한의 운항 리스크 때문에 비용이 다시 올라갑니다. 당장 내일의 돈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짜리 미래 옵션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 조급해할까요? 바로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해안선도 길지만 무엇보다 쉐빙선 전력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최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입구이자 출구 역할을 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야, 앞으로 여기 배들 다닐 텐데 그 길목을 러시아가 쥐고 흔들게 둘 순 없지. 결국 이 딜은 겉으로는 덴마크와의 우호 관계니 뭐니 하지만 속내는 러시아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거대한 방파제를 세우는 작업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트럼프가 던진 승부수가 바로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에 대한 관세 카드를 일단 접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싸움달기여도 전 세계랑 동시에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한 겁니다. 유럽 친구들아, 너네 나랑 그린란드 안보같이 지키자. 대신 너네한테는 관세, 몽둥이 안 휘두를게.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 경제가 쪼개진다, 프랙멘테이션는 뜻입니다. 중국, 러시아 블록 대 미국, 유럽 블록. 하지만 적어도 미국, 유럽 블록 내부에서의 불확실성은 이번 국면에서 확실히 완화된 겁니다.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최소한 서방 국가들끼리는 당분간 으르렁대지 않겠구나. 이 안도감만으로도 자금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움츠러들었던 투자가 재개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리플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방 경제 블록이 단단해지고 교역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돈의 이동이 빨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국제 송금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십니까? 은행들이 해외 송금을 하려면 상대방 은행에 미리 돈을 예치해둬야 합니다.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합니다. 이 규모에 대해선 업계 추정치가 수조 달러에서 많게는 20조 달러 이상까지 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의 정확성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있다는 비효율성 자체입니다. 무역하라고 있는 돈을 그냥 보증금으로 묶어두는 꼴이니까요. 게다가 기존 스위프트망은 며칠씩 걸리고 주말엔 쉽니다. 트럼프가 판을 깐 새로운 빠른 무역 시대, 이런 구식 시스템 안 어울리죠. 여기서 XRP가 주목받는 겁니다. XRP는 브릿지 자산입니다. 미리 돈을 묶어둘 필요 없이 내가 보낼 때 XRP로 바꿔서 3초 만에 보내고 거기서 다시 현지 화폐로 바꿉니다. 잠자던 막대한 유동성을 해방시키는 기술인 겁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대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누군가가 달러를 보관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고 규제에 민감합니다. 반면 XRP는 중립적인 브릿지로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윤활유 역할을 수년간 증명해 왔습니다. 서방 경제권이 뭉치고 물류가 혁명적으로 빨라지는 시대, 금융 시스템도 그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XRP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거대한 비효율을 해결할 가장 준비된 후보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관찰 포인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보죠.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과 관세 보류. 이건 겉으로는 부동산 쇼나 안보 이야기 같지만 까보면 서방 중심의 경제판을 다시 짜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첫째 자원, 히토류 가공 및 밸류체인의 탈중국을 위한 장기 포석. 둘째 물류,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래 북극 항로의 길목을 선점. 셋째 무역, 유럽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부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신호. 이 흐름 속에서 금융의 혈관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화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가능성 있는 자산들을 주목해야 하고요. 화이트페이퍼 구독자 여러분, 뉴스의 겉면만 보면 말장난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그 이면에 역사와 맥락을 짚어보면 시장의 큰 흐름이 보이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이트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